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파라마운트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워런 버핏이 투자한 기업으로 좀 알려지면서 관심을 받고 있죠. 왜냐면 넷플릭스가 지금 상당히 저조한 지금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나스닥 관심 있는 분들이 나스닥이 상당히 주가가 빠진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실 텐데요. 원인으로는 가입자 수가 다소 줄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성에 의문을 받은 것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까지 떨어져야 하나 싶을 정도의 수준까지 정말 나락으로 떨어졌는데요. 이와 같은 OTT 시장에 파라마운튼이라는 기업에 지금 같은 시국에 워런 버핏이 투자를 했다라는 게 많은 논란도 있고 관심이 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파라마운트 기업에 대해서 기초적인 내용 담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장 1위 기업이죠. 넷플릭스 가입자 수 보시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다가 최근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구독자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성장성에 대한 의문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2020년 가입자는 더 감소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막 나오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 워런 버핏이 파라마운트 기업에 이제 매수를 한 것인데, 물론 전체 비율은 그렇게 높진 않지만, 어찌됐든, 이런 기업에 투자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많은 논란을 가져오고 관심을 가질 만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개인적으로는 OTT가 지금 상당히 출혈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게다가 코로나 시대가 마무리되고 있는 국면이죠. 즉, 비대면 수혜 업종으로 알려지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했는데, 이마저도 지금 잠잠해지고 끝나가는 시국이란 말이죠. 게다가 OTT 후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이 파라마운튼 이 기업에 대해서 참 궁금했습니다. 일단 파라마운튼이 갖고 있는 원천 IP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 띄는 건 이제 한 탑건이 가장 눈에 들어오고요. 최근 이제 영화 개봉을 앞두고 있고 대부도 있고 미션 임파서블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화려한 IP를 보유하고 있는 것 같진 않은데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면 사랑과 영혼, 라이언 일병 구하기, 브레이브하트, 인터스텔라, 스타트렉 등등 해가지고 트랜스포머까지 다양한 IP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일단 워런 버핏이 샀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니죠. 어떤 기업인지 어떤 기업 분석을 통해서 살펴본 것인지 대충 가늠하기 위함이니까요. 참고로 워런 버핏을 따라 할 거면 버크셔 헤이웨이죠. 이 주식을 사는 게 더 간편합니다. 왜냐면 워런 버핏이 언제 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따라 하실 분들은 워크셔 헤이웨이 이 티커죠. BRK.A 요 티커를 매수하시는 게 더 낫고요. 일단 기업이 이제 파라마운튼이 관심을 받고 있는 거는 이 파라마운튼 플러스 스트리밍 서비스죠. 이 가입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 파라마운튼의 전체 스트리밍 전체 구독자 수는 현재는 6,240만 명인데요. 지금 글로벌 기준이죠. 이 파라마운튼 플러스 여러 가지 서비스 중에 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고 이 파라마운튼 플러스만 놓고 본다면 22년 1분기는 총 680만 명이 늘어서 총 3,960만 명에 이제 도달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이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들의 시청자 추정치니까요. 한번 살펴보면 유튜브는 사실 공개를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추정치죠. 넷플릭스, 아마존, 디즈니, 애플, 피코, 파라마운트 등등 있는데 보시면 파라마운트 플러스는 상당히 지금 후발 업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 보시면 또 간단하게 최근 실적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년 1분기 매출액은 73억 2,800만 달러인데 약 우리나라 돈으로 약 9조 정도 됩니다. 9조 2,700억 원 정도 되는데 매출액이 전년 대비 다소 감소했습니다. 1.1% 감소했고요. QOQ로 본다면 약 8% 감소했고 이렇게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지 않은 모습이 나왔고 영업이익은 8억 1,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300억 원 정도인데 중요한 것은 전년 대비 YOY죠. 46%나 감소를 했습니다. 영업 실적이 상당히 저조했다라는 것이죠.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YOY 52% 감소했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감소한 영업 실적의 부진이 조금 의아하고 궁금한데 이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기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뭐 계속 영상 뒷부분에 이어집니다. 종합을 해보면 매출액은 미비하게 감소를 했고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 반토막이 난 것이죠. 즉 매출액은 크게 감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업이익이 크게 줄어든 부분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의 이제 대차대조표 한번 살펴보면 간단하게 총 자산은 580억 4,300만 달러죠. 부채는 348억만 달러, 자본 231억 1만 달러.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부채 비율이 151%고요. 유동 비율 158%입니다. 물론 부채의 성격을 좀 디테일하게 확인해 봐야 하겠지만 재무 안정성이 상당히 우수하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대체적으로 부채 비율이 뭐 200% 이하긴 하지만 뭐 그래도 적은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간단하게 파라마운트 밸류 살펴보면 12개월 포워드가 11배 받고 있습니다. 지금 OTT로 유사한 넷플릭스는 17배, 디즈니, 월트 디즈니는 25배 이렇게 받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훌루 같은 경우에 디즈니가 인수를 했죠. 그러면서 밸류가 역시 상당히 높게 지금 고밸류를 받고 있고요. 지금 OTT 시장은 넷플릭스가 1위, 아마존 14위, 14%로 2위, 훌루가 13.6%로 다음에 3위, 다음 디즈니 플러스가 13% 순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계속해서 위에서 아까 살펴봤던 지금 파라마운트 영업 손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도 한번 계속 살펴볼 텐데요. 아까는 지금 야후 파이낸스를 기준으로 살펴봤지만 지금은 10Q 미국의 이제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야후 파이낸스와 약정 확정 실적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매출액은 변동이 없지만 영업이익이 지금 8억 1,500만 달러가 아니고 재무제표 보시게 되면 7억 7,500만 달러죠. 약 4천만 달러 정도 더 낮아졌습니다. 지난 연도 실적도 좀 다소 차이가 있고요. 따라서 영업이익 YY 49% 감소를 했고 당기순이익도 52% 감소했습니다. 일단 기업의 매출 구성 먼저 보겠습니다. 이 분류별로 먼저 보시게 되면 1분기 매출이 73억 2,800만 달러였죠. 우리 돈으로 9조 2,700억 원인데 세부적으로 놓고 보면 광고 수익이 차지하는 게 전체 매출의 약 39%고요. 구독 수수료 39%, 그다음에 영화에서 2%, 라이센스에서 20%, 전체적으로 광고 수익이 약 30 반, 그다음에 구독 수수료가 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광고 수입 추이 보시게 되면 지난 연도 대비 광고 수입은 마이너스 8% 감소했습니다. 반면 구독 수수료는 플러스 15% 증가를 했고요. 라이센스 수입도 마이너스 19% 감소하면서 전체적인 매출은 YY 1%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화 개봉 수익 보시게 되면 지난 연도에는 21년이었죠. 코로나 여파로 전무했습니다. 전혀 없다가 22년 1억 3,100만 달러가 새롭게 잡혔죠. 1분기에 극장 수익이 잡힌 거는 스크림이라든지 그다음에 로스트 시티 등 이렇게 새로 개봉한 영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참고로 파라마운틴 이 픽처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너미디어 브라더스죠. 그다음에 월트 디즈니 컴퍼니, 유니버설 스튜디오, 콜롬비아 피처스 등과 함께 지금 할리우드 5대 메이저 스튜디오로 알려져 있는 그런 영화사입니다. 배급사입니다. 매출 섹션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TV 미디어에서 77% 매출이 나오고 있죠. 다음에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이 DTC죠. OTT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이 DTC는 15%의 매출 비중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적습니다. 극장에서, 그러니까 영화 개봉이겠죠. 8%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아직까지는 전체 매출 비중이 TV 미디어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DTC죠. OTC. DTC에 있는데 무려 YY가 82%나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모든 섹션별 매출 비중이 TV 미디어라든지 영화, 극장 섹션에서는 마이너스 역성장을 하고 있는 것과 상당히 대조적이죠. 지금 전체 매출은 TV 미디어에서 나오고 있지만 DTC라는 OTT 시장, 이 스트리밍 서비스에서의 성장률이 상당히 빠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사업년도 대비 TV 미디어 매출이 6% 감소를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는 21년 1분기에는 이 CBS의 슈퍼볼 방송이 있었는데요. 이에 따른 일시적인 광고 수익이 잡혔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적으로 6% 감소하게 되는 결과가 나왔고, 슈퍼볼은 순환 중계 정책을 갖고 있죠. 따라서 방송사마다 이렇게 순환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또 구독자 수 한번 살펴봐야겠죠. 전체 구독자가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시게 되면 지난 사업년도 대비 74%나 증가를 했습니다. 상당히 증가폭이 큰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구독자가 급증한 것도 상당히 이렇게 눈에 띄시죠. 결국에는 이 짧은 기간 안에 빠르게 구독자가 급증한 것이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는데요. 1년 동안 74%나 늘어난다는 것은 상당히 신선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소비자 직접 스트리밍이라고 할 수 있는 DTC의 매출 증가, 구독자 증가 대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지금 파라마운트 플러스 가입자의 증가와 플루토 TV가 주도를 했고, 지금 파라마운트 플러스 가입자는 140%나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 매출 비중 중 매출 분류별 매출 비중에서 구독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있었죠. 지금 2,840백만 달러죠. 이 부분에 대한 부분 한번 살펴보면 전체 매출의 39% 비중을 갖고 있었죠. 지금 이 구독 수수료에 대한 세부 내용을 이 28억 4천만 달러의 구독 수수료에 대한 부분 한번 살펴보면, 일단 이 구독 수수료 자체에서도 TV 미디어의 매출 비중이 높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TV 미디어 매출 수수료 비중이 집중되어 있고, DTC라고 할 수 있는 그 OTT죠. 소비자 직접 스트리밍 서비스는 지금 얼마 미비하게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파라마운튼 이 OTT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이 TV 미디어 산업을 등에 업은 초창기라는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아직은 후발 업체로서 이제 막 성장하고 시작하는 단계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자료에 의하면 22년 글로벌 OTT 시장 규모를 약 1260억 달러, 즉 176조로 보고 있는데, 지금 파라마운튼 OTT,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된 DTC 매출이 9,300억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전체 시장의 1%도 되지 않은 것이죠. 계속해서 기업의 이제 재무제표도 한번 들여다보면 영업비용, 지금 위에서 살펴본 영업비용, 운영비죠. 운영비로만 놓고 봤을 때 4,796만 달러죠. 4,796백만 달러인데, 이 부분 내용 살펴보시게 되면 22년 1분기 영업비용 47억 9,600만 달러, 지금 하나로 6조 200억 원 정도 되는데 YY 10%나 증가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증가로 인해서 매출액이 크게 감소하진 않았지만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난 것인데요. 지금 지난 사업년도 대비 무려 4억 3,300만 달러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비용 한번 살펴봐야겠죠. 영업비용의 세부 구성 보시게 되면 이 컨텐츠 비용과 유통 배급 및 기타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전체 비용 중 80%는 컨텐츠 비용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영업비용의 증가는 보시는 것처럼 유통 및 배급, 기타 부분에서 뚜렷이 증가를 했는데요. YY 51%나 증가를 했죠. 따라서 이번 영업비용의 증가는 유통비용이 급증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이는 곧 새로운 영화 및 드라마 개봉에 의한 부분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22년 1분기 극장 개봉한 부분 보시는 것처럼 로스트 시티, 잭시 포에버, 그 다음에 스크림이 있고요. 2분기 예정된 게 지금 보시는 영화 이렇게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유통 배급 관련 비용이 다소 증가를 하면서 결국에는 전년 대비 영업비용이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관비 또한 14% 증가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 부분은 이 구독자가 늘면서 DTC죠. 결국에는 DTC, OTT 시장에 대한 서비스 확장, 성장을 지원하는 서비스 개선, 광고, 마케팅, 기타 비용 증가 등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감가상각비인데, 역시 워런 버핏이 좋아하는 기업의 특징이 감가상각비가 적은 기업을 좋아하죠. 영업으로 번 돈이 시설 투자, 다시 캐펙스 비용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코카콜라 같은 기업을 좋아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기계 설비가 없으니까 감가상각비가 거의 안 잡히고 있죠. 기타 비용 한번 살펴보면 구조조정 비용이 지금 1,800만 달러가 있고요. 기타 다른 뭐 기업 문제 관련된 준비금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불 준비금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3,900만 달러입니다. 즉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뭐 서비스 중단에 따른 충당금 성격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지금 구조조정 비용은 보시는 것처럼 필름 엔터테인먼트 부분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봤던 이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의 이제 그런 현황들인데요. 지금 디즈니 플러스와 피콕, 파라마운트 플러스는 지금 보시면 미국 3대 방송사 OTT의 소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ABC라는 미국 방송사는 월트 디즈니 컴퍼니 회사고요. MBC는 피콕, CBS는 파라마운트 플러스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디즈니 컴퍼니는 ABC를 보유하고 있지만 MBC 유니버셜을 기업은 MBC 피콕이죠. 이 부분은 비상장 기업입니다. 결국에는 미국 3대 방송사 중에 OTT로 진출할 수 있는 파라마운트 플러스, CBS는 파라마운트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종합해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사업년도 대비 매출액이 미비하게 감소를 했고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난 이유는 급성장한 구독 서비스 소비자 직접 스트리밍 서비스였죠. DTC, 뭐 OTT라고 볼 수도 있고요. 관련 사업 지원 및 마케팅 홍보 비용 증가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22년 1분기 극장 개봉 관련 배급 비용이 증가한 부분도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새로운 콘텐츠 개발에 대한 비용은 뭐 사실 지난 연도와 비슷한 수준이었고요. 결국에는 TV 미디어, CBS 같은 경우에는 미국 3대 지상파 방송사 중에 하나죠. TV 미디어의 안정적인 뭐 광고 수익의 이런 현금 흐름 창출 확보 능력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여기에 더불어서 급성장하고 있는 소비자 직접 스트리밍 서비스 DTC의 가입자 뭐 폭발적인 증가도 확인했습니다. 또한 영화 극장 사업 분야 필름 엔터테인먼트사의 구조조정 내용도 확인해봤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준비금 확보도 뭐 더불어서 영업 비용으로 증가한 부분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여타의 OTT 기업들과 비교를 해보면 지금 밸류가 상당히 좀 저렴한 수준이었죠. 월트 디즈니가 25배를 받았었고 넷플릭스가 17배, 파라마운트는 11배를 받고 있었으니까요. 뭐 이렇게 저렴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NXXT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개월 포워드 PER이 8배 받고 있죠. 결국에는 보시는 것처럼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파라마운팅 같은 경우에는 TV 미디어 기업 가치 수준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 여기에 OTT 스트리밍 사업 부분의 고밸류는 아직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파라마운틴 플러스의 콘텐츠는 이 CBS와 파라마운틴 픽처스, 아까 영화 관련된 IP 있었죠? 뭐 이렇게 이 두 가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 TV 미디어 기업 가치로의 적당한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 OTT 스트리밍 사업 부분의 고밸류는 아직 반영되지 않은 그런 기업 가치라고 간단하게 비교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NXST라는 기업은 TV 방송국을 보유한 미디어 그룹이고 지금 33개의 AM, FM 라디오 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지금 보시면 파라마운튼 영업 손실된 세부 내용 한번 살펴봤고요. 기업 상황, 그 다음에 영업 환경 간단하게 들춰봤습니다. 기업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다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